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울산 지역 투표율은 80.1%를 기록했는데요.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투표 종료와 동시에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51.7%로 압도적 1위를 하며 개표 초반부터 당선이 유력시됐습니다. 대선 초반부터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 나갔던 이 당선인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가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전국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 울산의 투표율도 80.1%로 15대 대선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선 기간 두 차례 울산을 방문했던 이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울산을 12.3 개헌과 탄핵을 계기로 민심이 돌아선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 일정에도 울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총알보다 강한 것이 투표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겠지요? 당장 오늘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선 기간 이 당선인이 내걸었던 울산 7대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울산 의료원 설립을 울산 지역 1호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방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완수하는 동시에 상수원 확보를 통한 부족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KTX 산천 노선 유치 등으로 태화강역을 울산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울산항을 고부가 에너지 물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폭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도 하고, 그러면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과 재창출론이 팽팽히 맞선 울산의 민심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에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울산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울산의 유권자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시민들은 탄핵 정국 이후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차기 대통령이 둘로 나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주길 바랐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대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 다툼의 뒷전으로 미뤄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이 아닙니까? 민생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지금. 장난 아니죠. 이번 대통령 되는 분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침체된 상권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뒷골목은 우리 완전 죽었거든요. 이 뒷골목이 살아야 되는데 진짜 문제예요 이게. 근데 뒷골목에 좀 노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거를 시설로 좀 비안 세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다들 화합을 해서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게끔 해서 경제를 살려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다들 다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난 속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대 정원 동결과 사회탐구 응시자 대폭 증가 등 예측할 수 없는 대학 입시 경쟁 속에 놓인 학생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사교육비가 요즘 많이 드는데
사교육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대선 때마다 쏟아지는 청년 정책에도 여전히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족한 일자리 역시 큰 걱정입니다.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일단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시민들은 저마다 새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뤄주길 기대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미국 트럼프 관세 여파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미래차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수소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총 341억 원을 투입하는 2차 신규 과제를 오늘부터 한 달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2.8% 증가한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울산의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미국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13.8% 감소했습니다. 울주군이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웅촌면 대봉리에서 청량읍 삼정리까지 이어지는 산불 피해지 구간에 산불 진화 임도 2km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임도 신설로 이 일대는 기존 간선 임도와 더불어 총 5.75km의 임도가 구축됐으며 울주군 관내 임도도 전체 50곳, 총 143.195km로 늘어났습니다. 울주군의회가 헌혈자들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3년 이내 헌혈을 15차례 이상을 한 울주군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일반 헌혈자에게는 3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제239회 울주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US 뉴스앤드 월드리포트가 선정하는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에서 전체 12개 부문 중 7개를 수상하며 4년 연속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차 부문에서는 아반떼와 투싼이 해당 가격대 최고의 자동차와 최고의 SUV로 각각 선정됐으며 중고차 부문에서는 2022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소형차를, 2022 투싼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소형 SUV, 2022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중형 SUV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은 신뢰도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 수상은 생애 첫 차 고객이 장기적으로 충성도 높은 잠재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3,505가구로 전달보다 221가구가 줄어 5.9%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946가구로 전달 대비 18가구 줄었습니다. 남구청이 최근 삼산동과 신정동 주민들이 주요 통로로 이용하는 화합문과 행복문 등 육관문 2곳에 대한 환경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비에서는 육관문 외벽 도색을 비롯해 대대적인 청소 작업과 전기시설 점검 등이 이뤄졌습니다. 육관문은 여름철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 태화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남구도심 일대의 침수를 막기 위한 하천 방제 시설입니다. 울주군이 여름철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사방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90여 개 대상지에서 사방시설 신설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온양읍 문화리와 언양읍 송대리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울산도서관이 6월 한 달간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룬 특별 수요영화 4표를 무료 상영합니다. 무료 상영 영화는 공동경비구역 JSA와 나란말싸미, 연평해전, 박열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상영되며 상영 30분 전 선착순 10명에게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6월 수요영화 상영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